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사철 내내 푸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참으로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크고 반듯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넓고 깨끗한 마당 한 구석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는 반짝이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식구들의 든든한 끼니를 책임지는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 듬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은은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듣는 이의 마음을 참으로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던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 크고 평화로운 기와집을 알뜰살뜰하게 이끌어가는 안주인은 체격이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하고 참으로 후덕한 인상을 가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가리켜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더 곱고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단 한치의 빈틈도 없이 꼼꼼하게 돌보았으며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하게 품어주어 집안 식구들 모두가 마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목말라 하면 기꺼이 시원한 우물물을 퍼서 건네주고 배고픈 이웃이 있으면 곡식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훌륭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대대로 이 산골 마을에서 넓은 땅을 물려받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온 듬직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왔고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풍요로운 수확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둥글둥글하고 푸근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집안의 든든한 복덩이라며 환하게 웃음 지었고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안을 얻으며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으로 남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기와집에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로운 기와집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쓸쓸하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낯설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서방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점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장터에 볼 일이 생겼다거나 이웃마을 어르신을 뵙고 와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었지만 그 핑계는 날이 갈수록 어색해졌습니다.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다정한 시간이 되어도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내는 차갑게 식어가는 저녁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날이 하루하루 더 많아졌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쯤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뒷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허전해 보였습니다. 서방님, 밤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지. 그러셨습니까? 하며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보아도 남편은 그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만 연신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난 벗들과 시화전을 즐기며 탁주를 한 잔 기울이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전혀 몰랐구려. 피곤하니 그만 자리에 누워야겠소 하고 남편은 도망치듯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내는 굳게 닫힌 방문을 가만히 바라보며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거짓말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깊은 슬픔을 조용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고요하고 쓸쓸한 한밤중이 되어서도 아내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빈 마당을 홀로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차가운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기와집의 정막을 간간히 깨뜨렸고, 아내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방님이 밖으로 겉도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무거운 고민에 깊이 잠겼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후덕한 외모가 서방님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곧이어 이 평화롭고 따뜻한 집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내는 혹시라도 서방님의 마음을 홀린 누군가가 마을 밖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평소 남편의 저고리 깃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낯선 분내와 머릿기름 냄새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여인의 가슴에는 작은 파문이 서서히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남편을 추궁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안주인으로서의 굳건한 중심을 잃지 않고 다가올 낯선 폭풍우에 대비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둥글고 푸근한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하자 아내는 밤새 짓누르던 무거운 근심을 차가운 우물물로 말끔히 씻어내고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치며 뽀얗게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 냄새로 이 흔들리는 집안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리라 스스로에게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하루의 고된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마님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넉넉한 목소리로 아랫사람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따스한 눈길로 세심하게 보살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문을 열고 나온 서방님을 위해 아내는 정성스럽게 끓인 맑은 북엇국과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반찬들을 소반에 가지런히 올려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였습니다. 지난밤의 차가운 태도를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이 묵묵히 숟가락을 드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아내는 남편의 변해버린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방님, 밖에서 어떤 힘든 일이나 곤란한 일이 있으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아내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그저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급히 밥상을 물리고 다시 밖으로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황급히 대문을 나서며 멀어지는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알 수 없는 짙은 불안감과 함께 집안에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옷소매로 입가를 가리고 섰습니다. 그토록 자상하고 따뜻했던 서방님이 마치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처럼 넋을 놓고 바깥으로만 놔두는 모습은 둥글둥글하고 묻어난 성품의 아내조차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우서른들께서 남겨주신 이 귀한 터전이 낯선 이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내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마을 어귀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도 안주인은 한참 동안이나 빈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서 깊고 차가운 생각의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린 그녀는 행여 아랫사람들이 주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불안해할까 염려하여 얼굴에 묻어나는 수심을 재빨리 지워내고 늠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다시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곳간의 식량과 옷감들을 장부와 하나하나 대조하며 꼼꼼히 점검하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담장을 손보고
캄감을 두둑하게 채워 넣는 등 마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속절없이 흘러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의 잎사귀들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에 하나둘 떨어져 흙바닥 위로 쓸쓸하게 뒹구는 더욱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귀가 시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늦어졌고 심지어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어와 대충 눈만 붙이고는 아침 일찍 황급히 밖으로 다시 나가는 일상마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조심스레 서방님, 도대체 밖에서 무슨 큰일이 있으시기에 이토록 집안을 등한시하십니까? 하고 조용히 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여인네가 바깥일에 함부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칠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무서운 남편의 분노 앞에서도 아내는 결코 얼굴을 붉히거나 맞서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으며 오직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로 묵묵히 폭풍우 같은 남편의 화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참아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집안에 큰 소란이 일어난다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우서른들께서 애써 읽어놓으신 가문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넓고 포용력 있는 마음씨로 어리석은 남편의 방황조차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잠시 동안의 흔들림일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주 가끔 홀로 안방에 우두커니 남아 바느질을 할 때면 아내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앞개울에서 멱을 감고 산에 올라 머루와 다래를 따먹으며 즐거워했던 그 아름다웠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이 넓은 기와집을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자고 약속했던 남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여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달콤했던 추억에만 슬프게 매달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그늘이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기에 그녀는 애써 슬픔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머지않아 산봉우리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겨울 바람이 이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들이닥치면 가장 먼저 이 집안의 기틀을 무너뜨리려는 알 수 없는 낯선 시련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지혜로운 마님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의 변심 뒤에 도사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그늘을 조용히 관찰하며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 이를 그르치지 않겠다고 부뚜막 앞에 서서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집안의 솥단지를 지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터전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내된 자의 가장 무거운 도리이자 숙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방님께서 바깥에서 잠시 방황을 겪고 계신 것이라면 둥글고 너른 품으로 감싸 안아 다시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며 혹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누군가가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려 든다면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아내는 다짐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수백 년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디며 마당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켜온 커다란 고목나무처럼 깊고 단단하여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흘리는 조용한 눈물이 훗날 이 기와집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내는 튼튼한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소쿠리를 옆에 끼고 우물가로 나가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아내의 시선은 늘 남편이 돌아오는 좁은 마을 어귀의 길목을 불안하게 향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낯선 그림자가 나타날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장독대를 윤희나게 박박 문질러 닦으면서도 혹은 앞마당에 널어놓은 붉은 고추를 뒤집으며 햇볕을 고루 쐬게 할 때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흔들리는 집안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평온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깊은 근심 속에서도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해내는 훌륭한 마님의 모습을 보며 하인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차게 쏟아지는 차가운 가을비가 마당의 흙바닥을 매섭게 때리고 기와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날씨 속에서도 남편은 자정이 넘도록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내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아내의 처량한 처지를 비웃으며 슬프게 우는 듯하여 마음이 무척이나 시렸지만 아내는 따뜻하게 불을 지핀 아랫목에 홀로 앉아 남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춥지 않게 쉴 수 있도록 정성껏 잠자리를 펴두었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집안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감도는 깊은 밤, 아내는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두 손을 모으고 서방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서방님이 밖으로 겉돌면 겉돌수록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뭉쳐지는 알 수 없는 굳센 용기와 결단력을 서서히 느끼며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몸집은 둥글고 성품은 모난데 없이 부드러웠으나 위기의 순간에 집안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안주인의 본능은 거친 비바람을 막아내는 튼튼한 돌담보다도 훨씬 견고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나약하게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의 어리석은 실수를 바로잡고 이 넓은 기와집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임을 스스로에게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 아래로 서방님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들어섰을 때 남편의 옷자락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몰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원망과 슬픔을 억누르며 황급히 다가가 서방님, 빗길에 어찌 이리 험하게 오셨습니까 하며 얼른 따뜻한 물을 데워 씻도록 정성껏 시중을 들었지만 남편은 그저 귀찮다는 듯이 아내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매몰찬 손길에 아내의 넓고 둥근 어깨가 잠시 움찔하며 흔들렸으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남편이 잠든 방의 문풍지를 조용히 덧발라 외풍을 꼼꼼하게 막아주는 속 깊은 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을 우물가로 빨래를 하러 나간 아내에게 이웃집 아주머니가 슬며시 다가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혹시 댁의 바깥 양반께서 요즘 이웃 마을을 자주 드나드시는 이유를 진정 모르십니까 하고 넌지시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태연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서방님께서 워낙 발이 넓고 친우가 많아 여기저기 다니실 곳이 많은 모양입니다. 하고 웃으며 상황을 가볍게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듣고 돌아서는 아내의 발걸음은 마치 커다란 무쇠 덩어리를 매단 것처럼 한없이 무거웠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따갑게 꽂히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장독대 옆에 우두커니 서서 붉게 저물어가는 가을 저녁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것이 하늘이 자신의 인내심과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내린 크나큰 시련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리석음에 깊이 빠진 남편을 포기하고 이 집을 영영 떠나버린다면 내 한 몸은 참으로 편안해지겠지만 남편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죽은 시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둥글둥글한 얼굴에 번지는 슬픔을 억누르고
오히려 이 거대한 풍파를 지혜롭게 이겨내어 남편을 무릎 꿇리고 다시금 따뜻한 가정을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슴속 깊이 단단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방황이 일시적인 바람인지 아니면 집안의 뿌리째 흔들 만큼 강력한 태풍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곰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집안을 뒤덮으려는 먹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질 그날을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무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재련하며 조용하지만 치밀한 방어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교활하고 요망한 여우가 남편의 눈을 가리고 집안에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곰처럼 우직하고 태산처럼 무거운 지혜를 가진 안주인의 자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깊고 푸른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들 아래에서 이 거대하고 평화롭던 기와집은 다가올 엄청난 폭풍우를 예감한 듯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부엌에 들어가 다음날 가족들이 먹을 아침거리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장독대를 다시 한번 살피며 자신이 이 집안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단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남편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이 집안의 안방을 당돌하게 넘보려 할 그 요망한 불청객의 그림자가 서서히 문턱을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운 아내는 조용한 달빛 속에서 묵묵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한 차례 거세게 앞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나뭇잎들을 요란하게 흩뿌렸지만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따스하고 노란 호롱불빛 아래 앉은 아내의 둥글고 푸근한 그림자는 태산처럼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잠시 눈이 멀어 헛된 길을 걷고 계시지만 나의 이 변함없는 인내와 깊은 지혜로 훗날 반드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내 앞에 무릎 꿇어 참회하게 만들리라. 아내는 결연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산골마을의 고요한 기와집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무척이나 평온한 늦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만 안주인의 굳게 담은 입술 너머로는 집안을 지켜내기 위한 외롭고도 치열한 준비가 서서히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채 거치기도 전에 서방님은 낯선 가마 한 대를 이끌고 기와집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분내가 진동하는 젊고 교활한 여인이 요염한 웃음을 흘리며 사뿐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당혹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사람은 내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집안일을 거들 사람이니 그리 알고 방을 하나 내어주시오 하며 뻔뻔스럽게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으나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여인의 짐을 사랑채 빈 방으로 옮기도록 아랫사람들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젊은 여인은 겉으로는 형님, 형님하며 아내를 따르는 척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맑은 미소 뒤에는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새카만 탐욕이 독사처럼 벨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이 집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양을 떨며 남편의 눈과 귀를 온통 홀려놓았고 안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착한 척 눈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어 하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반찬 투정을 하며 온갖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요망한 짓거리를 묵묵히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은 채 조용히 상황을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첩의 오만방자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급기야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중요한 곳간 열쇠마저 호시탐탐 노리며 안주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시도했습니다. 형님, 저토록 넓은 집안의 대소사를 홀로 돌보시려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제가 곳간 열쇠를 맡아 형님의 그 힘든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첩은 뱀처럼 교활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간악한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보고 아우님의 그 갸륵한 마음은 참으로 고맙지만 집안의 열쇠는 시어머님께서 내게 직접 물려주신 무거운 책임이니 내가 끝까지 안고 가겠네 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위험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첩이 기와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아낙네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드는 우물가에서는 이 놀랍고도 기막힌 소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토록 마음씨 고운 안방마님을 두고 서방님이 어찌 그런 여우 같은 첩을 대낮에 버젓이 집 안으로 들였단 말인가 하며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짰습니다. 밤낮으로 일만 하며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고 집안을 그토록 반듯하게 일으켜 세운 훌륭한 조강지처의 공로를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팽개친 서방님의 어리석고 무심한 처사에 사람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었습니다. 빨래터에서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이웃집 노파는 요망한 첩이 마님의 자리를 노린다며 크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물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오일장 장터에서도 이 기와집의 흉흉한 소문은 마치 마른 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쉴 새 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다 말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 둥글고 후덕하신 마님께서 지금 얼마나 속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실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네 하며 연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정의 지극히 내밀하고 사적인 안방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밥상머리 반찬거리로 전락해버리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안주인 역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둥근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첩이 남편을 졸라 비단옷을 지으러 나간 사이 집안을 오랫동안 모셔온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하인이 마당을 쓸다 말고 조용히 아내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대 어르신들 때부터 이 집안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지켜보며 평생을 충직하게 바쳐온 터라 안방마님을 친딸처럼 끔찍이 아끼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마님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억눌린 슬픔과 짙은 걱정이 가득 배어 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넌지시 건넸습니다. 마님, 저 여우 같은 사람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부디 조심하시고 이제는 마님의 그 깊고 크신 지혜를 모으셔야 할 때입니다. 하고 하인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요망한 첩이 들어온 이후로 집안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아랫사람들의 마음마저 흉흉해지고 있으니 마님께서 속히 결단을 내리시어 이 혼란을 바로잡으셔야만 돌아가신 어르신들께서도 저승에서 편히 눈을 감으실 것입니다. 하며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는 충직한 하인의 그 진심 어린 충고와 눈물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졌습니다. 늙은 하인의 뼈있는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아내는 어두운 빈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서방님의 마음을 훔쳐간 저 교활한 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큰 소리를 내거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촌스러운 짓은 오히려 남편의 반감만 더 키우고 첩의 간사한 계략에 스스로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임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으로서의 굳건한 위엄과 품위를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도 첩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그 요망한 본색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도록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소름 돋는 비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깊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첩은
서방님이 곁에 있을 때면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남편의 품에 파고들어 가진 애교와 거짓 눈물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서방님, 안방 형님께서 저를 어찌나 차갑게 노려보시는지 저는 그저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베개릿을 눈물로 적시고 있사옵니다. 하며 첩은 거짓된 흐느낌으로 남편의 동정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남편은 그 요망하고 간사한 눈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도리어 아내를 향했겠게. 사람이 어찌 그리 옹졸하고 시기심이 많단 말이요. 불쌍한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하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그 어처구니 없고 부당한 호통 앞에서도 아내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둥글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서방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제가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마음을 쓰겠습니다 하고 차분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눈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이토록 무서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반격을 위한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자 이미 첩의 달콤한 독에 눈과 귀가 멀어버린 남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첩의 방자함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제는 감히 안방마님이 사용하던 귀한 옷비녀와 은가락지마저 몰래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서 버젓이 머리에 꽂고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우연히 발견한 아랫사람들이 분개하며 마님께 이 놀라운 사실을 낱낱이 고해 바쳤지만 아내는 오히려 그들의 입을 엄격하게 단속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절대로 가벼이 움직이지 말고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라고 타이르며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렇듯 물밑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와 갈등을 애써 억누른 채 기와집의 표면은 폭풍 전야에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무거운 적막감에 무겁게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첩이 남편의 사랑을 등에 업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매우 예리하게 계산하며 첩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취하여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마련이며 저렇게 탐욕스럽고 경박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라면 머지않아 재물에 눈이 멀어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을 저지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첩의 사소한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훗날 단번에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며칠 집을 비우게 되자 첩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불쌍한 하인들을 쥐잡듯이 혹독하게 괴롭히고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은 왜 이리 짜고 밥은 왜 이리 설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대충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죄 없는 찬모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하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아내는 굳게 쥔 주먹이 하얗게 떨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몰래 찬방으로 내려가 첩에게 뺨을 맞고 서럽게 우는 참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며 내가 무능하여 너희들이 참으로 큰 고초를 겪고 있구나 하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꾹 참을 수 있사오니 제발 마님께서 저 요망한 여우를 쫓아내시고 예전처럼 평화로운 우리 집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하고 찬모는 아내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는 찬모의 등을 토닥이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다오. 머지않아 내가 저 요망한 것을 이 집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니라 하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가을바람이 잦아들고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매서운 초겨울의 차가운 서리가 마당 장독대 위를 하얗게 뒤덮기 시작하는 계절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기일 제사가 불과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이 중요한 제사야말로 아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온 소름 돋는 비책을 실행에 옮길 가장 완벽한 무대이자 기회였습니다. 1년 중 집안의 친척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 엄숙하고 성대한 날을 이용하여 첩에 추악하고 간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폭로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사 준비를 핑계로 아주 교묘한 미끼를 던지기 위해 첩을 슬며시 안방으로 불러들여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우님, 이번 제사는 유난히 손님이 많을 터이니 자네가 내 대신 제수용품 장만을 좀 거들어 주겠나 하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국간 열쇠를 임시로 내어줄 터이니 장터에 나가 가장 좋은 은어와 고사리 그리고 최고급 청주를 넉넉하게 사오게나 하며 아내는 첩의 손에 묵직한 피쇠 열쇠 꾸러미와 함께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국간 열쇠라는 말에 첩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였고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형님 염려 마시고 저만 믿으십시오 하며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첩이 열쇠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내는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늙은 하인을 조용히 불러 저 아이가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훔쳐내는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엄중하게 일렀습니다. 어리석은 첩은 안방마님이 자신에게 굴복하여 권력을 넘겨주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는 시어머니의 귀한 제사 비용을 횡령하여 자신의 비단 치마와 폐물을 사는데 탕진할 더러운 궁리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덫은 이미 완벽하게 놓여졌고 눈이 먼 여우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 발로 사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첩은 장터에서 돌아와 수레에 가득 실린 허름하고 질이 떨어지는 제수용품들을 마당에 부려놓으며 서방님,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이 귀한 물건들을 아주 값싸게 구했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재상에 오를 물건들의 형편없는 품질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첩의 이마에 맺힌 땀을 직접 닦아주며 참으로 기특하고 고생이 많았소. 당신 덕분에 이번 제사는 아주 풍성하게 치를 수 있겠구려 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던 아내는 썩어가는 생선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 쓰디쓴 미소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늙은 하인의 치밀한 감시 보고에 따르면 첩은 아내가 내어준 두둑한 제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몰래 빼돌려 장터 뒷골목에 있는 자신의 친정 오라비에게 건네주었고 심지어 곳간에 있던 값비싼 인삼 2뿌리마저 훔쳐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방자하고 간 큰 도둑질이었으며 이는 시댁 조상님들을 모독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인 죄악이자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악행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충직한 하인이 건네준 명백한 증거와 장터 상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깊은 장롱 밑바닥에 소중하게 숨겨두고 다가올 결전의 날만을 서늘하게 기다렸습니다. 제삿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기와집 마당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았고 하인들조차 발걸음 소리를 죽인 채 마님과 첩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첩은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완벽한 실세가 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안방마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렸지만 아내는 마치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표면의 흔들림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둥글고 푸근한 얼굴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짙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멍청한 남편과 교활한 첩을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비책을 쥔 자만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기일 제사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아내는 부엌에 켜진 희미한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칼을 갈며 내일 상에 오를 음식들을 직접 손질하고 묵묵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어둠 속에서 차가운 숫돌에 무쇠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아내의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던 억울함과 슬픔의 응어리들이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내일 밤, 저 밝은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이 평화로운 기와집을 더럽힌 요망한 첩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내고 가문의 질서를 완벽하게 되찾으리라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부엌일을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온 아내는 첩의 방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서방님의 방문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며 참으로 길고도 깊은 서글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다정하고 지혜로웠던 당신이 어찌하여 저런 요사스러운 여우의 가벼운 눈웃음에 홀려 가족과 조상을 저버리는 이토록 끔찍한 우를 범하시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원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속으로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어리석음조차도 결국은 자신이 둥글고 넓은 품으로 껴안고 가야 할 이 집안의 무거운 짐임을 알기에 그녀는 남편을 향한 헛된 원망을 거두고 오직 내일의 거사를 위해 마음을 비웠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며 제삿날의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드는 친척들과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아랫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떠들썩해지며 평소와는 다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머리에 정갈하고 하얀 수건을 두르고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깨끗이 닦고 맑은 물을 끓이며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다정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제사 준비를 완벽하게 진두지휘했습니다. 속으로 무섭고 소름 돋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웃음 짓는 지혜로운 아내의 그 완벽하고 철저한 평정심 앞에서 어리석은 첩의 운명은 이미 벼랑 끝으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가 친척들과 집안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당은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와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제법 명절 같은 분위기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안방마님의 둥글고 후덕한 얼굴을 보며 며느리가 고생이 참으로 많다며 등을 토닥여 주셨고 곁에서 비단옷을 펄럭이며 교태를 부리는 낯선 첩의 모습에는 혀를 끌차며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어른들 앞에서 남편은 첩의 존재를 애써 변명하려 진땀을 뺐지만 이미 마을 우물가를 통해 파다하게 퍼진 소문 탓에 어르신들의 표정은 굳게 얼어붙은 늦겨울의 꽁꽁 언 땅처럼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해는 서서히 서산 너머로 저물어가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조상님을 모실 거대한 병풍과 촛대가 웅장하게 세워지며 마침내 진실을 밝힐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시간이 턱 밑까지 숨 가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상에 오를 질 나쁜 은어와 싸구려 청주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음식들이야말로 저 요망한 첩을 단숨에 무릎 꿇리고 서방님의 어두운 눈을 번쩍 뜨게 만들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서늘한 가을밤의 차가운 달빛이 기와집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지혜로운 아내의 그 깊고 무서운 비책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서히 그 거대한 막을 올릴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 머무는 요망한 첩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그녀의 악행은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얄팍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투정인 줄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대놓고 안방마님의 권위를 짓밟으려 들었습니다.
첩은 서방님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몰래 곳간에 숨어 들어가 귀한 쌀과 고기를 빼돌렸고 그것을 자신의 친정으로 몰래 실어 나르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마저 가로채어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하인들의 밥상에는 신내가 나는 보리밥과 멀건 시래기국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첩이 귀한 식재료를 모두 빼돌려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버렸기에 참모는 눈물을 훔치며 턱없이 부족한 재료로 식구들의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어린 하녀가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혜로운 아내의 둥글고 푸근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크나큰 고통으로 몹시도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서서 첩의 뺨을 올려붙이고 곳간 열쇠를 빼앗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아내는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쐈던 어린 하녀가 첩의 화려한 비단 치마의 실수로 흙탕물을 아주 조금 튀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첩은 눈을 치켜뜨고 불같이 화를 내며 내년이 감히 내 귀한 옷을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아느냐 하며 어린 하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하녀가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고 있는데도 첩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발길질을 해대며 모진 욕설을 퍼붓는 참으로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을 쓸던 다른 하인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남편의 총애를 믿고 날뛰는 첩의 위세에 눌려 감이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뛰어나온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어린 하녀를 품에 안고 첩을 향해 조용하지만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우님, 비록 아랫사람이라 하나 사람을 때리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법도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니 당장 화를 거두게나 하고 아내는 단호하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첩은 코웃음을 치며 형님은 어찌 저런 천한 것들만 감싸고 도시는 팝니까 이러니 집안의 기강이 땅에 떨어져 하인들이 주인을 우습게 보는 것이옵니다. 하며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녀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이면서도 첩의 그 교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며 조용히 인내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날 저녁 서방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자마자 첩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당으로 뛰어나와 거진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안방 형님께서 저를 어찌나 미워하시는지 하인들을 시켜 저를 멸시하고 밥 한 톨 주지 않으시며 이토록 굶겨 죽이려 하십니다. 하며 첩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 요망한 연극에 깜빡 속아 넘어간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당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향해 어찌 이리도 독단적이고 잔인하단 말이오 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의 모진 호통 앞에서도 아내는 그저 둥근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무서운 인내심을 발휘하며 침묵을 지킨 이유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첩에게 빌미를 주어 남편과의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첩은 언제라도 거짓 눈물을 쏟아내며 서방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뱀 같은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첩의 그 간사한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아내는 지금은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 첩의 그 추악한 민낯을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둥글고 넉넉한 인품 뒤에 감춰진 안주인의 지혜는 이토록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차분한 태도에 더 이상 화를 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첩을 불쌍히 여기며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 달래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첩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아내는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장부를 꺼내어
그동안 사라진 식재료의 양과 날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기록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조용한 눈물은 훗날 이 기와집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내는 튼튼한 걸음이 될 것임을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모시는 늙은 하인은 마당을 쓸다가 우연히 첩이 심부름꾼 아이를 시켜 무거운 보찜을 뒷문으로 몰래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살금살금 아이의 뒤를 밟았고 그 보찜이 장터 뒷골목에 있는 첩의 친정 오라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떤 노인은 곧바로 안방으로 달려가 마님, 저 요망한 여우가 우리 집안의 귀한 재물들을 몰래 빼돌려 친정으로 나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아내는 노인의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저들의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은 마님의 명을 받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터 구석구석을 누비며 첩과 거래했던 상인들을 찾아내어 끈질기게 설득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노인의 인품과 신용 덕분에 상인들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고 첩이 뇌물을 주고 조작한 가짜 영수증과 장부들을 조심스럽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집 곳간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값비싼 산삼마저 첩의 손을 거쳐 전당포의 헐값으로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명백한 증거들을 모아 소중히 가슴에 품고 다급히 기와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돌아왔습니다. 마님 이 문서들만 있으면 저 여우 같은 첩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고 서방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며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뭉치를 바쳤습니다. 아내는 노인의 거친 손을 꽉 맞잡으며 자네의 이 크나큰 은혜와 목숨을 건 충심을 내 평생 잊지 않겠네 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건네받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뒤 조그만 목함 속에 소중하게 담아 장롱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흔적도 없이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첩의 목을 조일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올가미가 지혜로운 아내의 손안에 단단히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때마침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기일 제사는 아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준비해온 소름 돋는 비책을 실행에 옮길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온 집안의 친척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그 엄숙하고 거대한 자리에서 첩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교묘한 덫을 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내는 제사 준비를 핑계로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기 위해 첩을 슬며시 안방으로 불러들여 둥글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우님 이번 제사는 유난히 손님이 많을 터이니 자네가 내 대신 장터에 나가 제수용품 장만을 좀 거들어 주겠나 하고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형님 염려 마시고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형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겠사옵니다. 하며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첩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묵직한 괴수의 열쇠 꾸러미와 함께 두둑한 제사 비용이 든 엽전 꾸러미를 선뜻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곳간 열쇠라는 말에 첩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시커먼 탐욕으로 번뜩였고 드디어 이 집안의 모든 재물이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며 오만방자한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덫은 이미 완벽하게 놓여졌고 눈이 먼 어리석은 여우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이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사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첩이 콧노래를 부르며 장터로 신나게 달려나가자마자 아내는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늙은 하인을 조용히 다시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누구와 접촉하고 무엇을 훔쳐내어 빼돌리는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하여 낱낱이 보고하라고 엄중하게 일렀습니다. 어리석은 첩은 안방마님이 자신에게 굴복하여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는 제사 비용의 절반을 빼돌려 자신의 비단 치마를 살더러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제사를 망치려는 그 파렴치한 폐륜 앞에서도 아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첩은 장터에서 돌아와 수레에 가득 실린 허름하고 냄새나는 질 나쁜 제수용품들을 마당 한가운데에 부려놓으며 큰 소리로 동네방네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장터를 이 잡듯이 뒤져 이 귀한 물건들을 아주 값싸게 구했습니다. 하며 첩은 땀을 닦는 신호를 하며 뻔뻔하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재상에 오를 물건들의 형편없는 품질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첩의 이마에 맺힌 땀을 직접 닦아주며 참으로 기특하고 고생이 많았소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던 아내는 썩어가는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 쓰디쓴 미소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늙은 하인의 치밀하고 은밀한 감시 보고에 따르면 첩은 아내가 내어준 두둑한 제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린 것이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첩은 품질이 턱없이 떨어지는 싸구려 물건들만 캐럿 골라 담고는 상인들을 협박하여 최고급 물건을 산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는 치밀한 악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댁 조상님들을 모독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악이자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대역죄나 다름없는 무서운 짓거리였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둥글고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으며 첩이 사온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제삿날이 하루하루 숨가쁘게 다가올수록 기와집 마당에는 알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조차 발걸음 소리를 잔뜩 죽인 채 안방마님과 첩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하고 차가운 신경전을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첩은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완벽한 실세가 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안방마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오만하게 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치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표면의 흔들림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다가올 폭풍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둥글고 푸근한 얼굴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짙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멍청한 남편과 교활한 첩을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비책을 완성한 자만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부엌 뒷방에 들어가 자신이 오랫동안 몰래 모아둔 최고급 제수용품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이 사온 썩은 생선과 말라비틀어진 과일들은 훗날 첩의 만행을 만천하에 까발릴 훌륭한 미끼로 쓰일 것이며 조상님들께는 이 정갈하고 훌륭한 진짜 음식들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무쇠 칼날이 도마 위를 지날 때마다 아내의 가슴 속에 맺힌 억울함은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로 서늘하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기일 제사를 단 하루 앞둔 늦은 밤, 아내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상복을 곱게 다리며 묵묵히 내일의 거사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내일 밤 저 밝고 둥근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이 평화로운 기와집을 더럽힌 요망한 첩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내고 가문의 질서를 완벽하게 되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안주인의 굳게 담은 입술 너머로는 집안을 지켜내기 위한 외롭고도 치열한 결전의 준비가 드디어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에 숨겨둔 목함을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며 제삿날의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드는 친척들과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아랫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떠들썩해지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머리에 정갈하고 하얀 수건을 두르고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깨끗이 닦고 맑은 물을 끓이며 제사 준비를 완벽하게 진두지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흔들림 없고 다정한 안주인의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둥글고 푸근한 가슴 속에는 이미 시퍼렇게 날이 선 무서운 칼날이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치명적인 덫을 품고 있으면서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웃음 짓는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은 참으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가 친척들과 집안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당은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와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안방마님의 둥글고 후덕한 얼굴을 보며 며느리가 그동안 집안을 이끄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며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 주셨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펄럭이며 교태를 부리는 낯선 첩의 모습에는 하나같이 혀를 끌차며 싸늘하고 경멸 어린 눈초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어른들 앞에서 남편은 첩의 존재를 애써 변명하려 진땀을 뺐지만 어르신들의 굳은 표정은 한겨울 꽁꽁 언 땅처럼 몹시 차가웠습니다. 첩은 제사라는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을 한 채 손님들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며 안주인 행세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사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집안의 안방을 책임질 터이니 잘 부탁드리옵니다. 하며 첩은 눈치도 없이 천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요망하고 뻔뻔한 인사를 받은 집안. 큰할아버지께서는 크게 노하시며 남편을 향해 자네는 어찌 저런 근본도 없는 여인을 들여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가 하고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느라 진땀을 뺐고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어수선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내는 오직 묵묵히 부엌을 오가며 제사상을 차리는 일에만 온 정신을 몰두하며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첩이 장터에서 사온 형편없는 썩은 생선과 말라 비틀어진 과일들을 제상 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보란 듯이 떡하니 올려두도록 카인들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제상에 쓰레기 같은 음식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며 하인들은 기겁을 했지만 마님의 단호하고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당에는 커다란 촛불들이 하나둘씩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당 한가운데에 조상님을 모실 거대한 병풍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제상을 바라보던 친척들과 어르신들은 흠칫 놀라며 일제히 경악에 찬 웅성거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망발인가. 귀한 조상님을 모시는 제상에 어찌 이리도 흉측하고 냄새나는 썩은 음식들을 버젓이 올렸단 말인가 하며 큰할아버지께서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크게 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안방마님을 향하자 첩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드디어 저 뚱뚱하고 늙은 여우가 어르신들께 단단히 미움을 사서 쫓겨나겠구나 하고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하여 아내를 향해 당신은 도대체 제사 준비를 어찌 이따위로 형편없이 한 것이오 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남편의 그 어리석은 꾸짖음과 어르신들의 크나큰 분노 앞에서도 아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조용하고 기품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미고는 큰할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참으로 차분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이번 제사는 저기 있는 아우님께서 제사 비용을 도맡아 훌륭하게 장을 보아왔기에 저는 그저 가져온 물건들을 상에 정성껏 올리기만 하였사옵니다. 하며 아내는 첩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흐르던 팽팽한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첩의 얼굴로 꽂혔습니다. 안방마님의 그 뜻밖의 대답에 방금 전까지 속으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첩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횡령한 돈으로 산 쓰레기 같은 제수용품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첩의 간악한 혀는 그만 공포에 질려 굳어버리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마구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아내가 쳐놓은 그 무섭고도 완벽한 덫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서서히 그 치명적인 이빨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둥글고 단단한 안주인의 다음 입술에 꼼짝없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모인 일가 친척들과 마을 어르신들의 싸늘한 시선이 일제히 첩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향해 무섭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주인 행세를 하며 교만하게 웃음 짓던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큰할아버지께서는 지팡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치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인연, 감히 시댁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제상에 저 따위 썩은 생선과 말라비틀어진 과일을 올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며 크게 노하시어 마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한 얼굴로 아내와 첩을 번갈아 바라보며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첩은 어떻게든 이 끔찍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거짓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저 안방 형님께서 내어주신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제수용품을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싼 물건을 구했을 뿐이옵니다. 하며 아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간악한 혀를 놀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찌 감히 조상님을 모시는 자리를 욕되게 하겠사옵니까? 모두 저를 미워하시는 형님의 흉악한 모함이옵니다. 하며 첩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첩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아내를 향해 당신은 어찌하여 돈을 조금 주어 이 사달을 만들었소 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리석은 남편의 타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목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서방님, 제가 어찌 조상님을 모시는 귀한 일에 돈을 아끼겠사옵니까? 여기 이 목함 안에는 제가 저 아우님에게 내어준 제사 비용의 명세와 장터 상인들의 증언이 담긴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사옵니다. 하고 아내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할아버지께서 호위무사를 시켜 목함을 받아 열어보시더니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내 인연, 감히 혀를 놀려 어른들을 기만하려 들다니 참으로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시며 첩을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집안을 오래 모신 늙은 하인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서며 어르신들 저의 억울한 보고도 마저 들어주시옵소서 하며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님의 명을 받아 저 여인이 장터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낱낱이 지켜보았사온데
저 여인은 마님께서 내어주신 귀한 돈의 절반을 빼돌려 자신의 친정 오라비에게 건네주었사옵니다. 하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첩이 저지른 만행을 빠짐없이 고발했습니다. 더구나 상인들을 협박하여 가짜 영수증을 꾸미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치장할 비단옷과 폐물을 몰래 사들였다는 사실까지 상인들의 증언으로 모두 확인되었사옵니다. 하고 늙은 하인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늙은 하인의 폭로가 이어지자 마당에 모인 모든 친척들과 마을 어르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의 욕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요망하고 독살스러운 여우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그토록 끔찍한 도둑질을 저질렀단 말인가. 조상님들께서 노하시어 당장 벼락을 내리실 일이다 하며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남편은 늙은 하인의 명백한 증언과 어르신들의 분노, 어린 호통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에게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했는지를 깨닫고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첩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로된 순간 첩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큰할아버지께서는 목함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어 읽으시더니 인연의 죄는 이것이 끝이 아니로구나. 집안 곳간에 보관되어 있던 귀한 산삼마저 몰래 훔쳐내어 전당포의 헐값으로 팔아넘겼단 말인가 하시며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쾅쾅 내리치셨습니다. 이토록 간악하고 파렴치한 도둑년이 어찌 양반 가문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이 요망한 것을 멍석에 말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가문의 기강을 엄히 세워야 할 것이다. 하고 큰할아버지께서는 추상같이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 깊이 깨달은 첩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서방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려 미친 짓을 저질렀사옵니다. 하며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추악한 본성을 완벽하게 깨달아버린 남편은 크나큰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첩을 발로 차서 매몰차게 떨쳐내 버렸습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내 사랑을 방패 삼아 이토록 끔찍한 패륜을 저지르고 내 조강지처를 모함하려 들었더냐. 내 눈이 멀어 너 같은 요물을 집안에 들인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한이 될 것이다 하며 남편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남편의 분노찬 호통의 첩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모인 그 누구도 요망한 첩의 가짜 눈물에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둥글고 지혜로운 안방마님은 분노로 숨을 몰아쉬는 남편과 오열하는 첩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제야 이 집안의 뒤틀린 질서가 바로잡히는구나 하고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준비해온 그녀의 치밀한 비책이 드디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가문의 명예를 수호해내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인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려 저 여인의 짐을 당장 꾸려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고 엄중하게 명했습니다. 너의 죄는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을 받게 함이 마땅하나 우리 집안의 뼈아픈 수치를 바깥으로 널리 알리고 싶지 않으니 내 발로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하고 아내는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인들은 첩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마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으며 첩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무거운 소슬대문은 쾅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을 파탄 내렸던 요망한 여우가 마침내 영원히 쫓겨나는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첩이 쫓겨나자 마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맑아졌지만 어르신들은 조상님을 모실 재상이 저토록 더러워졌으니 올해 제사는 이대로 망친 것이 아니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조상님을 뵐 낯이 없게 되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둥글고 푸근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 그리고 서방님 너무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어찌 조상님을 모시는 귀한 날을 이대로 망치도록 내버려 두겠사옵니다. 하며 부엌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에서 커다란 교자상을 줄지어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고 나온 상 위에는 아내가 오랫동안 첩의 눈을 피해 몰래 정성껏 준비해둔 최고급 제수용품들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크고 싱싱한 전복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은어구이, 그리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팹쌀밥과 맑고 깊은 향을 내는 고급 청주가 마당 한가운데에 정갈하게 놓이자 어르신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 네가 이토록 훌륭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두고 있었단 말이냐. 참으로 기특하고 지혜로운 안주인이로구나 하며 큰할아버지께서는 크게 감탄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하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인들은 첩이 올려두었던 썩은 생선과 말라비틀어진 과일들을 재빨리 치워버리고 아내가 정성껏 마련한 훌륭한 음식들로 신성한 제상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깊은 향을 품은 향이 향로에서 피어오르며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고 마당을 감싸고 있던 분노와 수치심의 기운은 서서히 평화롭고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깊고 넓은 지혜와 완벽한 준비성에 압도되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운 얼굴로 제상 앞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아내의 둥글고 넉넉한 품이 완벽하게 덮어주며 집안의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자 큰할아버지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제사의 시작을 알리셨고 일가 친척들은 한마음으로 조상님께 공경의 절을 올리며 가문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남편은 조상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헛된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눈물로 뜨겁게 맹세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촛불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기와집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듯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안도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요망한 첩이 불러일으킨 거친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가고 기와집에는 다시 예전의 그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난 후 마당 한쪽에는 식구들과 친척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아내가 정성껏 지은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와 경악으로 얼룩졌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구수한 국밥 냄새와 부드러운 전 냄새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푸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국밥을 맛있게 드시며 이토록 지혜롭고 훌륭한 안방마님을 둔 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홍복이니 자네는 앞으로 마님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할 것이네 하며 남편을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남편은 어르신들의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내 평생 뼈에 새기고 아내에게 속죄하며 살겠사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자리에서 아내는 하인들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고봉밥을 퍼주며 그동안 너희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배쑤는 일이 없도록 내 든든히 보살피마 하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찬모와 어린 하녀는 마님의 그 따뜻한 말씀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참으로 맛있게 밥을 꿀떡꿀떡 삼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집안 아랫사람들의 마음까지 모두 넉넉하게 품어안는 아내의 모습은 진정한 안주인의 넓고 둥근 품격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의 환한 빛이 그녀의 미소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갈 채비를 하자 아내는 직접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며 밤길 조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며느리의 그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공손한 태도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남편의 잘못을 너그럽게 품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텅 빈 마당에는 가을밤의 맑고 서늘한 바람만이 불어와 기와집에 남아있던 어지러운 열기를 식혀주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소슬대문은 이제 다시는 요망하고 간악한 것들이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철벽이 되었습니다. 마당 청소가 대충 마무리되자 아내는 늙은 하인을 따로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자네의 그 목숨을 건 용기와 충심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네 하고 진심으로 치하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훔치며 마님의 깊고 놀라우신 지혜가 아니었다면 제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은들 저 요망한 것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내는 충직한 하인의 헌신적인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앞으로도 이 기와집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따뜻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종 간의 깊은 신뢰와 정이 차가운 가을밤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촛불들도 하나둘씩 꺼지고 기와집은 칠흑같이 어두우면서도 참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정막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아슬아슬했던 소동들이 마치 아주 먼 옛날의 거짓말 같은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맑고 고요하여 사람들의 지친 숨소리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부엌 가마솥에서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마당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모처럼 배불리 밥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든 하인들의 달콤한 꿈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지혜롭고 둥근 성품을 가진 안주인의 완벽한 인내와 결단력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오기 전 우물가에 잠시 서서 두 손으로 맑고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가볍게 닦아내며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근심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서방님의 방황과 첩의 교만한 만행으로 인해 까맣게 타들어갔던 속가슴이 이제야 시원하게 뚫리는 듯하여 둥글고 푸근한 얼굴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진실되고 환한 안도의 미소가 번져 나갔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둥근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아내는 죽은 시부모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어 이 귀한 기와집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지혜와 용기를 주셨음에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옷매무새를 단정히 정돈하고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남편이 촛불 하나만을 의지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한없이 움츠러들어 있었고 뺨에는 참회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가 얼마나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롭고 넓은 품을 몰라보고 어리석은 요물에게 눈이 멀었던 나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하며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채우는 남편의 흐느낌은 닫힌 문풍지를 넘어 마당으로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남편의 그 처절한 사죄 앞에서도 아내는 섣불리 다가가 위로하지 않고 방바닥에 단정히 앉아 남편이 스스로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도록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서방님께서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집안을 뿌리째 흔들고 조상님을 모독할 뻔한 죄는 참으로 크고 무겁사오나 당신께서 진정으로 참회하신다면 제 넓은 치맛자락으로 그 허물을 덮어드리겠사옵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번 다시 이 집안에 그런 헛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다면 그날은 저 역시 미련 없이 이 대문을 나설 것이니 부디 명심하시옵소서 하며 서늘하고도 단호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그 단호하고도 따뜻한 용서의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목 놓아 통곡하며 당신의 그 깊은 은혜와 지혜를 내 평생토록 잊지 않고 뼈에 새겨 속죄하며 살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남편은 첩이 머물던 사랑채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노라 다짐하며 앞으로는 이 평화롭고 넓은 기와집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안주인을 존중하고 가문을 위해 헌신할 것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2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두껍고 차가웠던 오해와 불신의 벽이 뜨거운 참회의 눈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며 마침내 부부의 진정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흔들렸던 기와집의 기둥이 다시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만물이 고요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 아내는 잠든 남편의 이불을 목 끝까지 따뜻하게 덮어주며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온전한 평화를 되찾은 이 기와집의 든든한 안주인으로서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내리는 차가운 서리조차도 이제는 다가올 따뜻한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로 느껴질 만큼 아내의 마음속은 넓고 평화로운 바다와 같았습니다. 요망한 첩의 그림자는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을 우물가와 장터에서도 더 이상 이 기와집의 흉흉한 소문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지혜롭고 둥근 안방마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요물을 쫓아냈는지에 대한 칭송만이 자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을 지혜와 인내로 제압하고 무너져가는 집안을 완벽하게 되살려낸 아내의 훌륭한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 많은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칭찬 앞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부엌을 오가며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훌륭한 조강지처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바람난 서방님을 무릎 꿇린 지혜로운 뚱보 아내의 이 소름 돋는 비책은 폭력이나 큰 소리 하나 없이 오직 철저한 준비와 깊은 인내심만으로 가장 완벽하고 깔끔한 복수를 완성해 냈습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 제 꾀에 빠져 파멸을 맞이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자는 끝내 제자리를 지켜내어 더욱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참으로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선 커다란 고목나무처럼 안주인의 위엄과 사랑은 앞으로도 이 집안을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며 동쪽 하늘이 서서히 희뿌연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하인들이 일어나 밥 짓는 준비를 하며 도마지라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무거웠던 모든 앙금과 아픔을 차가운 밤 공기에 모두 날려버리고 이 평화로운 기와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활기찬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천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둥근 마음을 가진 안주인이 다스리는 이 따뜻하고 훌륭한 가정에는 이제 슬픔과 분노 대신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잔잔한 웃음꽃만이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요망한 첩이 마침내 쫓겨나고 폭풍우 같았던 길고 험난한 밤이 무사히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참으로 눈부시고 따사로운 늦가을의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어리석은 방황과 첩의 교만한 악행으로 인해 그동안 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던 집안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어 사람들의 지친 숨통을 시원하게 키워주었습니다. 둥글고 푸근한 얼굴을 가진 지혜로운 안방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정갈한 옷차림으로 부엌으로 나아가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장작불을 지피며 새롭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마당 한가운데에서 일가 친척들과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뼈저린 수치심을 겪으며 자신의 크나큰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가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늦잠을 자거나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겉돌며 허세를 부렸을 서방님이 빗자루를 들고 땀을 흠뻑 흘리는 모습에 하인들은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머무는 안방 쪽을 향해 수시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지은 무거운 죄를 평생토록 속죄하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온몸으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당 청소를 모두 마친 서방님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부엌 문가로 다가가 아궁이 앞에서 이마에 땀을 맺힌 채 불을 조절하고 있는 아내의 둥글고 넓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토록 모진 수모와 마음고생을 겪고도 어찌하여 이 못난 지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변함없이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는 게요. 하며 남편은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서방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시어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하고 한없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왈칵 쏟으며 바닥에 엎드려 부인, 내가 잠시 요망한 귀신에 홀려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소 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서방님,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바람결에 모두 날려보냈으니 이제는 두 번 다시 헛된 곳에 한눈을 팔지 마시고 오직 가문의 평안만을 위해 힘써 주시옵소서 하고 타일렀습니다. 둥글고 넉넉한 안주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되찾은 남편은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와집의 거대한 소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마을 우물가와 오일장 장터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흉흉하고 부끄러운 소문들은 마치 봄눈이 녹아내리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리석고 바람난 서방님을 지혜롭고 단호한 비책으로 단숨에 무릎 꿇리고 요망한 여우를 쫓아낸 안방마님의 위대하고 소름 돋는 활약상이 새로운 전설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참으로 우리 마님은 하늘이 내린 여장부시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남편들의 헛된 바람길을 잡는 지혜로운 표본으로 삼아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집안에서 그른 일을 도맡아 하던 하인들 역시 마님을 향한 무한한 충성심과 깊은 존경심으로 똘똘 뭉쳐 기와집의 안팎을 더욱더 살뜰하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보살피는 데 혼신에 길어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첩의 모진 구박과 매질에 시달리며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던 참모와 어린 하녀는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아내의 크나큰 은혜를 갚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랫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철마다 따뜻한 새옷을 지어 입히고 고봉밥을 넉넉하게 퍼주며 이 거대한 기와집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보듬어 안았습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장터 뒷골목을 누비며 첩의 끔찍한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가문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늙은 하인에게는 참으로 각별하고 따뜻한 보답이 주어졌습니다. 아내는 노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들여 따뜻한 쌍화차를 내어주며 자네의 그 굳건한 충심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이미 예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이네 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여생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보낼 수 있도록 넉넉한 전답을 따로 떼어내어주고 그의 자식들까지 집안에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앞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찬바람이 잦아들고 어느덧 따뜻한 새봄의 기운이 산골 마을에 맴돌 무렵 서방님의 모습은 과거에 방탕하고 허세 가득했던 허울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친구들과 어울려 장터 주막을 전전하거나 기방에 출입하며 소중한 재물을 탕진하지 않았고 오직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집안의 넓은 농사일과 대소사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남편이 땀 흘려 일하는 든든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아내의 둥글고 푸근한 얼굴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는 참으로 환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맑고 하창한 날, 아내는 오랜만에 집안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온 식구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일 준비를 분주하게 서둘렀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실하고 신선한 암탉을 여러 마리 사오게 하여 진한 국물을 푹 우려내고 곳간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귀한 찹쌀과 산삼을 아낌없이 꺼내어 훌륭한 백숙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하고 달큰한 음식 냄새는 굳게 닫힌 소슬 대문을 넘어온 동네 골목골목으로 멀리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잃어버렸던 입맛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마음을 한없이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잔치에 지난번 제삿날 큰 소동을 겪으며 깊은 심려를 끼쳐드렸던 일가 친척들과 마을의 어르신들을 모두 정중하게 초대하여 그날의 끔찍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엎드려 정중히 사과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활짝 웃으시며 며느리, 네가 그토록 지혜롭고 훌륭하게 집안의 악기를 물리치고 서방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니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춤을 추실 것이네 하며 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남편 역시 어르신들 앞에 나아가 직접 빚은 향긋하고 맑은 약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따라 올리며 앞으로는 오직 훌륭한 아내를 받들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시 맹세했습니다. 마당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커다란 교자상들이 줄지어 놓였고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나누어 먹는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첩의 구박에 시달리며 눈치만 보던 하인들도 오늘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배를 두드렸고 어린아이들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빼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마루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흘렸던 쓰디쓴 인고의 눈물이 결국 이토록 눈부시고 달콤한 행복의 열매로 맺혔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묵묵히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약간의 술기운이 기분 좋게 오른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가더니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곁에 있는 이 둥글고 푸근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필시 요망한 여우에게 홀려 집안을 홀라당 말아먹고 길거리로 나앉아 비참하게 굶어 죽었을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사내이옵니다 하고 남편은 외쳤습니다.
내 평생 이토록 지혜롭고 자애로운 아내를 얻은 것은 하늘이 내리신 가장 큰 축복이니 앞으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만을 끔찍이 사랑하고 평생을 존경하며 살겠소 하며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남편의 그 예상치 못한 진솔하고 뜨거운 고백에 잔치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두 부부의 굳건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기와집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수줍은 듯이 둥글고 발그레해진 얼굴을 옷소매로 살짝 가리면서도 서방님, 사람들이 이리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찌 그런 부끄러운 말씀을 이토록 큰 소리로 하십니까? 하며 다정하고 부드럽게 눈을김을 살짝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넓은 가슴 속에는 남편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단단하게 자리 잡았고 이제는 그 어떤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이 튼튼한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수선했던 마당이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자 아내는 첩이 몰래 훔쳐가서 텅텅 비어 있었던 곡간을 훌륭한 곡식과 재물로 다시 꽉꽉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을 내내 들판에서 정성껏 거두어들인 황금빛 뱁쌀을 커다란 항아리에 넘치도록 가득 담아두었고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대비하여 기름진 고기와 말린 생선들을 천장에 빼곡하게 매달아두며 풍요를 준비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쇠 열쇠 꾸러미는 마침내 둥글고 후덕한 안주인의 허리춤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왔고 열쇠가 부딪히며 내는 맑고 둔탁한 소리는 집안의 굳건한 안정을 알리는 참으로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봄과 뜨거운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다시 산골 마을에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풍요롭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자 기와집은 잃어버렸던 예전의 완벽한 평화와 고요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서방님은 이른 아침부터 들판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며 수확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렸고 저녁이 되면 마루에 걸터 앉아 아내가 깎아주는 달콤한 감을 맛있게 베어 물며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망한 첩이 불러일으켰던 그 끔찍하고 소름 돋았던 소동들은 이제 안방의 화로가에서 가끔씩 회자되는 아주 오래된 옛날의 희미한 전설처럼 아득하게 멀어져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첩을 쫓아낸 이후에도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눈길로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며 그 둥글고 넓은 포용력으로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졌습니다. 혹여라도 아랫사람들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부드러운 판결로 억울함을 달래주었고 이웃 마을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자들이 생기면 곡간을 활짝 열어 아낌없이 구휼미를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덕을 듬뿍 쌓아가는 훌륭한 안방마님의 지혜로운 처신 덕분에 이 거대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번영하는 으뜸가는 가문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기와집의 널찍한 마당 한가운데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밤 공기를 가르는 참으로 조용하고 아늑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엌 가마솥에서는 저녁 내내 푹 끓여낸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앞마당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소미불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각자의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고 이 넓은 집안에는 오직 마당을 맴도는 서늘한 가을바람 소리와 평화로운 풀벌레들의 노래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정갈하게 씻고 안방에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남편의 해진 버선본을 꼼꼼하게 기우며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고
남편은 곁에 누워 아내의 둥글고 평화로운 옆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밤이 제법 깊었는데 그만 바늘을 내려놓고 이리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편히 누워 쉬시오 하며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서방님께서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어 닳아버린 버선을 꿰매는 일은 제게 크나큰 기쁨이요 행복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당신의 그 넓고 따뜻한 뱃살과 둥근 얼굴이야말로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가장 큰 복덩이요. 평화의 상징임을 내었지 몰랐을까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시커먼 여우에게 홀려 진짜 금덩이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니 나는 참으로 눈뜬 장님이자 천하의 둘도 없는 멍청한 사내였소 하며 남편은 다시금 지난 날을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우리의 험난했던 시련이 이 집안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던 호롱불이 심지를 다해가며 서서히 흔들리고 안방의 공기는 두 부부의 깊고 평화로운 애정으로 가득 차올라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호지를 바른 문풍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드는 하얀 달빛은 두 사람의 둥글고 편안한 그림자를 방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리며 이 평화로운 기와집에 찾아온 완전한 화합과 사랑을 말없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훌륭하게 이겨낸 든든한 나무가 더욱 깊숙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듯 지혜롭고 인내심 강한 아내가 굳건하게 지켜낸 이 가정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단단한 평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바느질을 모두 마치고 실타래를 곱게 정리하여 반고리에 가지런히 담아둔 뒤 창문을 살짝 열어 밤새 마당을 지켜줄 맑고 차가운 가을밤의 공기를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움큼 들여보냈습니다. 장독대에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며 묵묵히 집안의 풍요를 지키고 있었고 우물가에서는 깊고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며 메마른 대지를 조용하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생명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조화롭고 완벽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안주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냈다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두 눈을 서서히 감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을 다시 굳게 닫고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며 아내는 이제 그 어떤 사악하고 교활한 침입자도 이 튼튼하고 따뜻한 문턱을 결코 넘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확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그 끔찍했던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의 무거운 짐들은 이제 모두 저 멀리 산 너머 부는 바람 속으로 완전히 흩어져 사라졌고 가슴속에는 오직 둥글고 부드러운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펴놓은 따뜻하고 푹신한 솜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인 아내의 입가에는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참으로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서방님,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깊은 어둠 속으로 훌훌 날려보내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채 아주 깊고 달콤한 잠자리에 드시옵소서 하며 아내는 남편의 가슴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꿈속에서도 부디 맑고 평화로운 산천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만 보내시기를 바라오니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튼튼하게 지킬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푹 쉬시옵소서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그 따뜻하고 둥글둥글한 목소리는 마치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두꺼운 솜털 이불처럼 남편의 귓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의 지친 심신을 끝없이 깊은 수면의 세계로
조용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을 둘러싼 산골 마을 전체도 마침내 지혜로운 안방마님이 뿜어내는 그 너그럽고 훌륭한 평화의 기운에 깊이 동화되어 참으로 고요하고 적막한 깊은 밤의 편안한 안식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거나 헐뜯는 날카로운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오직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처마 끝 풍경이 조그맣게 달그락거리는 평화로운 자연의 자장가만이 온 동네를 따스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둥글고 푸근한 마음씨로 무너져가던 가정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서방님을 굴복시킨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교훈을 남긴 채 아름답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혜로운 마님이 정성껏 지어올린 따뜻하고 구수한 가마솥의 밥냄새를 편안하게 맡으며 마음속에 엉켜있던 모든 복잡한 시름과 무거운 걱정들을 밤하늘의 둥근 달빛 아래 조용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튼튼한 기와집 앞마당처럼 맑고 찬란한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을 눈부시게 비추어 줄 테니 오늘 밤은 마님의 그넓고 포근한 치맛자락에 기대어 아무런 근심 없이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 속에 모든 풍파가 고요히 가라앉고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니 따뜻한 밤, 깊고 부드러운 숨을 쉬며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꿈나라로 부디 안녕히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